혹시 돈이 없다 이런 말 요즘 부쩍 자주 하시거나 듣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게 그냥 푸념이 아니라 요즘 50대한테는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귀다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당신의 귀에 쏙 넣어드릴 오늘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50대가 말하는 돈이 없다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이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50대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 무서운 현실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인 소득 공백기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다음으로 내 은퇴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세 가지 숨겨진 위험을 짚어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우물과 곡간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엔 이걸 바탕으로 내 노후는 과연 괜찮을까?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50대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삶의 구조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네 가지 압박이 동시에 덮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압박이 정말 무섭게 다가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월급만으론 힘드니까 빚으로 생활비를 메꾸기 시작해요. 둘째, 다 컸다고 생각한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 내 노후 준비는 자꾸만 뒤로 밀립니다. 셋째, 직장은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불안 소비, 즉 충동 구매로 푸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결국 아무런 대책 없이 은퇴를 맞는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민장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인데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든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55세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정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이 현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를 딱 정의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공백기인데요. 말 그대로 소득이 텅 비어버리는 기간, 재정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이 구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월급 있는 삶에서 월급 없는 삶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고요.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번 달 월급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올 거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딱 끊긴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 소득 공백기, 정확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던 월급은 끊겼는데 국민연금 같은 연금이 나오기까지 아직 한참 남은 그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정말 찰떡같이 표현한 말이 있죠?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화가 나는 기간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길게는 10년입니다. 10년이요. 만약에 55세에 퇴직했는데 국민연금인 65세부터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럼 10년 동안 고정적인 수입 없이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끔찍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소득 공백기만 잘 넘기면 끝이 아닙니다. 내 은퇴 자산을 위협하는 아주 큰 리스크가 세 가지나 더 숨어 있거든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숨겨진 위험들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살게 될까봐 두려운 장수 리스크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예요. 이건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자산 암살자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내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수익률 순서의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필 내가 은퇴한 직후에 주식시장에 폭락해버리면 초반에 너무 큰 손실을 봐서 나중에 시장이 좋아져도 내 자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살펴봤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물과 곡간이라는 새로운 전략인데요.
이건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아주 강력하면서도 또 아주 간단한 생각의 틀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자산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먼저 왼쪽의 우물을 보세요. 이건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말해요. 이걸로는 먹고 사는 문제, 즉 필수 생활비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의 고가는 퇴직금이나 투자자산처럼 한 번에 꺼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로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데 쓰는 거고요. 어때요? 필요는 우물에서, 욕구는 곳간에서. 아주 간단하죠?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할까요? 만약에 모든 돈이 곳간, 즉 하나의 덩어리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돈이 언젠가 바닥날까봐 너무 두려워서 정작 내 돈인데도 마음 편히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자린고비처럼요. 하지만 마르지 않는 우물이 딱 버티고 있으면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안정감 덕분에 곳간에 있는 돈을 마음 편하게 즐겁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우물과 곳간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우물은 얼마나 깊습니까? 다시 말해, 매달 꼬박꼬박 내가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고 나올 현금 흐름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였습니다. 오늘 이 우물과 곳간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